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앞으로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국내 증시에 대한 급락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기준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 마감이 진행이 됐죠. 이렇게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그리고 이 주식을 왜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주식은 명확합니다. 향후에 실적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핵심적인 산업은 바로 전력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력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름에는 캘리포니아가 무려 49.4도씨까지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세계 최고에 대한 온도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시카고에서는 겨울에 영하가 30도까지 기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되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겨울에는 난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급작스럽게 에어컨이나 난방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력에 대한 내용들이 과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전 사태가 요즘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슈퍼차저에서 테슬라 차량을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방전이 되고 견인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AI에 대한 내용들,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 로봇에 대한 내용들, 즉 미래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해 보면은 전력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전력망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0V를 사용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110V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20V를 사용하죠. 사실 220V가 110V보다도 효율성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110V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110V를 먼저 적용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25년, 30년도도 훨씬 전부터 전력망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전력망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 AI로 인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분야가 장기 호황을 보여줄 것으로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은 원전 확대와 전력망 개선을 공약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원전을 통해서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부분과 노후화된 전력망 개선이 주요 정책입니다. 과거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 전력망 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원래 나왔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전력망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 당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AI에 대한 규제 완화까지 기대가 됩니다. 즉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AI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수가 있고, AI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망에 대한 개선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력망의 상당수는 약 40에서 70년 이상 된 노후 상태입니다. 보통 30년만 넘어가도 수명이 다 떨어졌다라고 보는데 심할 때는 2배까지 넘어간 지역이 있고요. 현재 약 70만 마일에 달하는
송전선이 현재 깔려 있는데 이거를 전체 교체를 할 경우에 약 2조에서 3조 달러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게 일반적으로 송전선을 까는 게 아니라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등 약 최신 기술들을 도입하게 된다면 5천억에서 1조 달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만큼 그 규모가 최대 4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장기 호황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이게 1년,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1년, 2년 만에 모든 송전선을 새 것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전력에 대한 내용은 사실 국가 단위에서 국가의 기술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TSMC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 한국에서 삼성전자 이상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 대만의 TSMC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TSMC한테 이자도 굉장히 저렴하게 내주고 땅도 굉장히 저렴하게 내주고 전력비도 이 전기요금 자체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해줬는데 2022년도 이후에 전기요금이 무려 4번이나 인상이 되면서 비싼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TSMC에 대한 공정이 원래 거의 대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에도 공장을 운영하고 독일에도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나노나 3나노처럼 최신 공정에 대한 확대가 진행이 되면서 전력 사용량에 대한 증가 문제도 있겠지만 대만 지리적인 문제, 즉 태풍이나 가뭄 등 지리적인 문제와 전력망이 과부하되는 잦은 문제로 인해서 정전 문제가 현재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대만으로 구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까지 대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 만큼 저렴한 에너지 확보가 필수인데 에너지 확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이 필요하겠죠. 즉 AI 시대에는 저렴한 에너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깔리는 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즉 앞으로는 미국에서도 저렴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 속에서 미국의 전력망에 대한 인프라 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사례 자체가 워낙 늘다 보니까 전력 수요를 관련해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해서 병목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아까는 TSMC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정전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입는 금전적인 손실이 매년 1,500달러, 약 207조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송전성 또는 발전소 등의 인프라를 새로 설치하려는 업체가 주 당국과 지방 정부, 영향을 받는 토지 소유자 등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 인프라 설치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에게 효율부에 대한 내용들을 위임하게 됩니다. 즉 이런 복잡한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정책을 막을 수밖에 없는 이런 복잡한 절차 자체를 효율화시켜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정부의 효율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은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가 될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력에 대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당연히 전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현재 시장에서 미국에서 이 노후화된 전력망 자체가 현재 전력 자체를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을 준비하면서 대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뭔가요?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해서 미국에게 더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부과시키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부 장관의 콜로라도 덴버에 본사를 둔 석유 기업의 CEO인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하게 됩니다. 석유 시추를 통해서 화석연료를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내리겠다는 거겠죠. 에너지부는 미국의 에너지 외교와 전략 비축유 관리 등 담당하는 부서고요. 화석연료 생산 확대 계획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화석 연료를 통해서 미국에 더욱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에너지 생산량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전력에 대한 수요와 늘어나는 에너지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 확대는 사실 불가피합니다. 반드시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미국 내에서 AI 투자 자체가 굉장히 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무슨 얘기 나오냐, 우리나라에서 AI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투자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은 미국 기업에라도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과투자 우려에도 뒤처지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난 3분기 4대 빅테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의 자본적 지출이 약 60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4조 6천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62%가 증가했는데, 그만큼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분야가 서치 분야입니다. AI 분야 선두 오픈 AI가 지난 10월 31일 GPT 서치를 출시했는데, 실시간 웹 검색 기능을 탑재한 서비스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전력 사용량이 나오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검색, 즉 우리가 구글링 한다고 하죠.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구글에 검색하는 거 대비해서 AI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기존 검색 엔진과는 다르게 대화형 질문을 통해서 질문자의 의도까지 파악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검색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까지 만들어서 정리해주는 기능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처럼 이러한 기술들이 나온다는 것은 후발주자들, 즉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검색 기능 자체를 대화형 AI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들은 전력에 대한 사용량 증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AI 규제 완화 등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는 만큼 전력망 교체가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전 사장은 동부와 중서부 등등 많은 지역에서 발주가 당장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2025년도를 넘어서 2026년도까지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최대 수혜자인 머스크의 핵심 기술도 마찬가지로 AI, 전기차, 그리고 ESS 같은 전력과 관련된 정책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전력기기에 대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발생하는 기업이면서 핵심 기업과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 중인, 즉 일회성으로 돈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은 바로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제일일렉트릭은 스마트 배전기 제조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은 테슬라와 전력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서 협력 중인 이튼의 신규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요. 해당 내용이 테슬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머스크와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인 만큼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력관리 기업입니다. 그런 이튼의 아크 차단기 인쇄 회로기판 어셈블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미국의 전력 사용량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력망 교체 그리고 그 속에서 전력관리 기업들에 대한 물량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일일렉트릭에 대한 물량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고 미국향 그리고 테슬라와 연계되어 있는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을 꼭 집중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정보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의 하단부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텔레그램에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 그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테마별 체크 종목군들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투자를 진행해야 될지까지 브리핑까지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